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8일 코로나19 한국, 중국, 일본 주요 뉴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확진자는 18명이 나왔군요. 검사는 8,371명을 했습니다. 검사 2개는 55만 5천 건 정도를 했군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물론 아직 방심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긴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제 503명의 확진자가 나왔군요. 검사는 5,669건을 했습니다. 검사 2개는 10만 6천 건 정도 됩니다. 사망자는 12명. 글쎄요, 좀 심각한 신호 같습니다. 자, 이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 집계입니다. 한번 보시죠. 신규 확진자가 27명, 해외 유입이 17명, 중국 내 확진자가 10명이 나왔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가 좀 느는 거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신규 무증상 감염자는 54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8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중국도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한에서 사망자 집계를 정정했습니다. 1290명이 더 나온 걸로. 이유는 여러 가지 되고 있긴 한데 시간이 거의 한 달 반 2달 되도록 그 숫자를 감추고 있었다는 게 문제죠. 보시는 거는 3월 17일 제가 한 달 전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 달 전 중국 내 사망률은 4%였습니다. 제일 심했던 호북 우한은 거의 5% 정도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이건 확진 대비 사망률입니다. 자, 한 달이 지난 어제 1290명이 더해진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률은 5.60%입니다. 우한은 무려 7.69%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물론 초기 호북성 우한 정신없이 힘든 상황이었던 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당시에 충분한 집계나 조사가 안 된 것도 저는 이해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2월달이었습니다. 2월달. 아까 보시는 3월 17일 자료. 자, 3월 17일 날 13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중국 공식 집계 발표대로라면. 왜 이때는 보고를, 집계를 못했을까요? 그죠? 한 달, 거의 2달 가깝게 이 숫자를 숨겨놓은 이유가 궁금할 뿐입니다. 중국 초기 통계 집계가 정확했다면 아마 다른 나라들도 초기 대응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했을 건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뭔가 험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자제하겠습니다. 4월 17일 집계입니다. 거의 7.7%. 물론 초창기 우한 사망률이 정확한지는 아직도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자면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망률이. 자, 이거는 그 1290명 사망자 늘렸다는 우한 건강위원회 집계입니다. 확진자는 325명을 더 잡았고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라든가 일반 병원, 의원 같은 데서 사망한 경우 확인을 못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왜 2달이 된, 거의 한 달 반, 2달 될 동안 그 숫자를 감추고 있었냐가 문제죠. 발견했을 때 바로바로 통계나 집계에 넣지 않고 왜 한 달 반, 2달 동안 숨겼냐가 핵심이죠. 왜? 자, 거기에 대한 나비 효과로
솔직하게 통계 집계 자료를 올렸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대응이 좀 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각 나라에서 최고 결정권자의 안이한 대응 탓도 물론 크지만 거기에 대한 나비 효과의 시발점은 역시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통계 집계 숫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본 뉴스로 돌아왔습니다. 도쿄에서 201명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요. 아주 심각하지만 일본도 역시 통계 집계에 대한 불투명성 그리고 검사를 받기 위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본도 역시 중국만큼 또는 중국 이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 집계가. 자, 크루즈선 빼고 9,849명. 오늘 0시 54분에 나온 NHK 뉴스입니다. 이제 곧 10,000명을 돌파할 거고 곧 하루 이틀 내에 우리나라랑 크로스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사카 PCR 검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뉴스입니다. 황당한 건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민간 검사를 부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정말 황당한. 자, 가운데 보시면 오사카의 두 군데 시설에서 검사 기계를 추가하고 심야 가동을 했지만 가능한 게 하루에 300, 400건이 전부랍니다. 좀 황당합니다. 오사카면 우리나라 부산 수준인데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 나오겠죠. 왜 그럼 한 달 또는 그 이상 전에 민간 기관에 검사를 의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간단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중국도 황당하지만 일본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마이니치 신문 오늘 뉴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빨간색은 환자 수입니다. 환자 수.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좀 꺾였죠. 이 꺾인 이유는 환자가 줄어서라기보다는 검사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검사 수입니다. 검사 수. 정상적인 흐름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검사 대비 확진율이 1.92%, 일본은 8.62%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사 수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일본에서 3,800명 정도 나왔는데 검사 수는 38,000건 정도 됩니다. 확진 비율은 1.16%, 조금 떨어졌습니다. 검사 수가 늘어나니까. 하루에 5,400건 정도씩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1,300건 한 경우도 있고, 요게 최고로 많이 한 겁니다. 11,000건 정도가. 이제 좀 검사 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구 대비 검사 수가 1.09%, 일본은 이제 0.09% 했습니다. 12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12분의 1밖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심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검사 대비 확진자가 10.16%라는 거는 아주 심각한 거죠. 자, 오늘도 간단히 코로나19 한국, 중국, 일본 주요 뉴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